네,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들이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와 리액추 동료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진경 문학평론가, 안녕하세요. 박권일 사회비평가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배상민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리액추가 10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벌써 10번째. 박수 한번 치고 소리 소문 없이 10번째.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적인데, 이번에는 10번째 리뷰인 만큼 조금 시적절한 텍스트를 골라봤죠. 저희가 미키 데자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주전장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왜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에도 뜨거운 이슈인가,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 더 나아가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어떠한 논리로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또 일본 우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지까지를 이제 쭉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감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본계 미국인 감독이고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도 영화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로 활동을 하던 와중에 일본 이제 친민족주의자들에게 본인이 비난받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과거에 이제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뤘던 사람 중에서 우에무라 다카시라고 하는 언론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신민족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비난받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저 문제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차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찍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독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제 제3자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한 양쪽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관점이 장점이기만 한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주제를 넓혀서 한일 관계에 지금 냉전이 되고 있는 이 한일 관계 사이에 대해서도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의 코너죠. 20자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전장에 대한 20자평, 이번에는 박권일 선생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부터죠? 시키는 대로 한 하세요. 번쯤 레퍼토리를 또 바꿔보고 싶었어요. MC 마음입니다. MC 마음일까요? MC 마음.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제 20자 평은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여야 하는 이유,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 이제 주 전장이라는 미키 데자키 감독의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봤고요. 노 재팬이라는 이 구호가, 슬로건이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또 다른 답변을 좀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 재팬이라는 건 일본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국가 1억 몇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바로 동쪽에 있는 그 섬나라, 그 일본 사회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인지, 그런 또 의미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라는 점에서 제 20자평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혹은 위안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다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 국면에서 취해야 될 적절한 스탠스인가, 지금이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회외란인가, 임진왜란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본 시민들까지 다 적대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씨인가요? 그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에
거리에 그 노재팬 그 뭐라고 했죠?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캠페인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플랜카드 같은 걸 붙이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만류를 해서 결국은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의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승경 선생님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손바닥이 많아지면 하늘도 가릴 수 있다. 이게 저의 20자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으랴? 뭐 이런 식의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본 우익이 굉장히 어떻게 우미나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우미나 정책의 결과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역사 의식이 얼마나 부재한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라는 식의 그 인터뷰를 아무렇지도 않게 청년덕스럽게 하는 20대 젊은이들을 보면서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심지어 난징 대학살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본 우익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이때 그런 얘기를 하는 일본 우익의 얼굴은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제 무슨 다양한 우익단체들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 우익단체들의 허브 역할 서로 이제 교통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나이가 거의 한 90대 가까이 돼 보이는 그러한 그 우익 할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칭 역사가라고 했던 이름이 가세 히데아키. 가세 히데아키? 네. 근데 아무튼 가세? 죄송합니다. 와 이거 편집도 못하고. 근데 아무튼 가세 히데아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자칭 역사가라고 얘기하는데 남의 이제 역사책 읽어본 적 없다 하는 좀 이상한 웃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진짜 그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그래서 이러한 식의 역사의식의 어떤 그 부재라는 게 어떻게 이 왜곡된 신념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어떻게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식의 가짜 현실을 국가와 특히 일본은 그 종교, 신교라고 하나? 그 신토? 그 종교 시스템이 그거를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 현실을. 그래서 여기에 그 한 사람처럼 어떤 일본의 그 진보 진영의 그 한 사람이 인터뷰한 것처럼 자기 이제 이런 일본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손바닥들이 많으면 이게 정말 충분히 하늘이 가려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 우익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패권의 이제 어떤 한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정교하게 현실을 조작하고 그 현실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지 그러한 그 상황을 좀 본 것 같아서 저도 좀 무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배상민 작가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데 재미도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위안부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러닝타임 2시간인가요? 그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일본 우익들의 정치 구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해요. 그래서 안 웃으려고 해도 웃기는 장면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고 하고 커트 넘어가면 못생긴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인가? 그러니까 성차별주의를 네. 그냥 몸에 익히고 있는 그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에는 넌 눈알 굴리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깨알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어떤 의미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막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진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재미도 있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국에 많이 가셔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전장 영화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전장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영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된 전장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박건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에도 이제 중간에 나오죠. 사실은 이 주전장이라는 게 한자로 주전장이라고 이제 개봉이 됐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메인 배틀필드라고 돼 있고요. 글자 그대로 이제 주된 싸움이 벌어지는 싸움터라는 의미인데 결국 그 주된 싸움터가 어디인가? 결국 위안부를 둘러싼 싸움에 우리가 주되게 전선을 긋고 싸워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 속에서는 미국이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답변으로도 나오고 있고 감독의 입장도 아마 그런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물론 미국이 사실은 뭐 세계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인 인권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하는 또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위안부 관련해서도 소녀상을 어느 도시에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굉장히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는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하고 그 미국의 또 어떤 벌어진 사건 하나하나가 또 외신을 타고 그 CNN이나 이런 실시간의 그 뉴스들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전장이 미국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전장은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주된 전선은 아베 정권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우익 집단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점점 새를 키워나가서 이제는 일본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자 집단 그리고 과거 메이지 시대로 돌아가서 새롭게 군사 대국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군국주의자들, 새로운 군국주의자들 이 집단 그 집단과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서 싸워 나갈 것인가 그 전선을 우리가 고민할 때 그것은 미국만에 한정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전장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시민과 그 아베 정권 사이에 거대한 전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나 이런 그 일본 언론이 특히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요. 언론사 뭐 전 세계 이런 언론사의 언론 그 공정성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일본이 72위 정도거든요. 한국이 50위권에서 30위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래서 거의 선진국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 언론이 많이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뭔가 아베가 하는 것이 미심쩍어 하면서도 사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분위기는 점점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흐름을 끊어내고 일본 시민들과 특히 양심적인 시민들, 진보적인 시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들 우익들을 고립시켜야 사실은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선이 단순히 미국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사실 이 동북아 특히 한국 시민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주전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